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쓰임새가 많은 부위인 만큼 통증이 생기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주치의 오늘은 다양한 어깨 질환 가운데서도 50견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수월 한방병원 구진모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한방병원 구진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깨 관절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른 관절보다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큰 관절입니다. 팔을 앞으로 들고 옆으로 올리고 뒤로 돌리는 등 거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은 상완골과 견갑골로 이루어진 어깨 관절과 주변의 관절낭, 인대, 근육 힘줄이 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큰 만큼 불안정성도 커서 통증이나 손상이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거나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 주변의 조직이 굳어지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어깨는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며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관절입니다. 네, 네. 건강 365 공식 통익남이죠. 네. 통계 읽어주는 남자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50견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도대체 이 50견이 뭔지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50견은 사실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닙니다. 네.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 하고 네. 어깨가 얼어붙은 것 같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어야 하는 주머니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 조직과 끈적하게 들러붙고 두꺼워져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점점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할 어깨 관절이 점차 굳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 정식 명칭이 유착성 관절낭염 발음이 어렵네요. 이 단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50견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단어가 붙었다고 하던데 원장님 맞는 말인가요? 과거에는 50대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서 네.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는 특정 연령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중년 이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30, 40대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직 50대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깨 통증이나 움직임의 변화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쯤 되니 50견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지인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네. 당뇨병 환자는 50견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요. 실제로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의학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50견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으면 관절낭을 구성하는 콜라겐 성분에 영향을 주어 관절낭을 더 단단하고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당뇨 환자들에게 50견이 오게 되면 양쪽 어깨에 발생할 확률이 높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혈당 관리와 함께 어깨 초기 통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당뇨는 없는데 네. 고백을 드리자면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오른쪽 어깨가 막 찌릿찌릿 지리고 네. 저리고 막 그런데 네. 이게 운동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어깨를 좀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건지. 근데 제가 또 딱히 어깨를 많이 쓸 일은 또 없거든요.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신 것 같은데요. 운동을 안 하셔서. 예. 이유가 뭘까요? 네, 50견은 단순히 어깨를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네.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힘줄 손상이나 회전근개 질환이 더 흔합니다. 반면 50견은 관절낭 자체가 염증과 유착으로 굳어지는 과정이 중심입니다. 물론 무리한 사용으로 생긴 염증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통증 때문에 어깨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사용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사용량 자체보다 어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며 네. 많이 쓰는 것만큼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안 써도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평소에 이렇게 근력 운동 그렇습니다. 살짝 하셔야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50견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깨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팔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도 이것도 어떻습니까, 예. 원장님? 50견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50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운동 제한입니다. 어. 네,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소매에 팔을 넣기가 힘들고 선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중요한 것은 50견은 관절낭이 굳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팔을 올리려고 해도 잘 올라가지가 않고 남이 팔을 들어 올려주려고 해도 중간에서 뚝 걸리는 느낌과 함께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근력 네.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라고 했지만 그 네. 저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 저도 이렇게 하면 그 가동 범위가 달라요. 여기가 좀 덜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어깨가 좀 불편한데 또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50견을 앓는 분들이 밤에 그렇게 어깨가 아프다. 맞습니다. 네,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50견의 증상 중에 하나인가요? 네, 50견 환자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야간통입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참을만 하다가도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관절낭의 염증과 자극이 밤에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거나 돌아눕기 힘들 정도라면 네.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위로 말씀하셨는데 예. 50견과 관련해서 손이 뒤로 잘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속옷 착용이 어렵고 어머. 남자들은 뒷주머니에 지갑 꺼내기도 힘들 정도라고 하던데 어머나. 그래요. 이게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50견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열중샷 자세, 아하. 네, 즉 손을 뒤로 돌리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예. 네. 50견은 관절낭이 굳으면서 어깨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특히 팔을 돌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등 뒤에 속옷끈을 채우기가 힘들어지고 남성분들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거나 뒤처리하는 동작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과 함께 이러한 동작 제한을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네. 네. 혹시 몰라서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열중샷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동작은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50견이 한쪽 어깨에만 나타나나요? 아니면 양쪽 어깨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50견은 한쪽 어깨에만 생긴다고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 어깨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한 10%에서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양쪽 어깨 모두에 50견이 찾아옵니다. 네. 특히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어깨에 생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좋아졌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양쪽 어깨의 움직임을 꾸준히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렇다고 50견이 갑자기 막 이렇게 찾아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단계별로 어떤 50견이 오는 특징들이 있나요, 원장님? 네, 50견은 네. 보통 3단계를 거치며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통증기는 어깨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통증이 가장 심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동결기입니다. 통증은 다소 줄어들지만 어깨가 본격적으로 굳어지면서 움직임 제한이 가장 심해집니다.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고 뒤로 손을 돌리는 동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용액입니다. 통증과 운동 제한이 서서히 호전되면서 회복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회복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가 있고 일부에서는 어깨 움직임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단은 50견은 통증기와 동결기 그리고 용해기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회복의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통증이 없어지면 치료를 중단하시는데 50견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증은 좋아졌는데 팔이 끝까지 안 올라가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절낭의 유착이나 움직임 제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녹슨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는 없어졌지만 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50견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움직임과 기능을 회복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네. 50견에 대해서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낫는 병이라더라. 그래요. 혹은 한 번 생기면 이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그런 병이다라는 오. 말도 있던데 예. 이게 정말 팩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네, 50견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연 회복만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 2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일부는 움직임 제한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통증 때문에 어깨를 지나치게 안 움직이면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 회복 속도와 결과를 더 좋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쪽 어깨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견은 기다리는 병이라기보다 관리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럼 어깨가 좀 불편하고 아플 때 네. 이게 그냥 아픈 건지 아니면 50견인지 의심이 된다 이럴 때는 네. 어떻게 스스로 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네. 한쪽 또는 양쪽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둘째, 손을 허리 뒤로 돌려서 등 뒤로 올라가는 동작이 어렵다. 네. 셋째,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고 벗을 때 어깨가 불편하다. 넷째, 밤에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힘을 빼고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여 주려고 해도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함께 한다면 50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5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세 보니까 해당되는 게 3개네요. 50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른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는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활동량이 많은 부위 가운데 하나인데 그만큼 관련 질환도 참 적지 않습니다. 50견과 더불어서 회전근개 질환은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원장님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를까요? 50견과 회전근개 질환은 모두 어깨가 아프고 팔이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혼동됩니다. 하지만 원인은 다릅니다. 50견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굳어지는 병이고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50견은 특징적으로 환자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움직임 제한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회전근개 질환은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움직임이 비교적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어깨 통증이라도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꼭 진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꼭 병원에 가야 된다 하는 신호가 있으면 알아채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네, 단순 근육통은 며칠 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50견은 시간이 지나도 어깨 움직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설칠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요, 50견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한의학에서는 50견을 흔히 견비통 또는 견은증 범주에서 이해합니다. 어깨 주변의 기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풍한습의 침범, 어혈 등의 원인으로 경락의 소통이 저하되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을 완화하면서 굳어진 움직임을 회복하고 일상 기능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50견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치료 방법이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이 50견의 한방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50견의 한방 치료는 단계에 따라 접근합니다.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침치료와 약침치료 등을 통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시기에는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필요에 따라 어깨 주변의 기혈 순환을 돕는 한약을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나요법과 운동 치료를 병행해 굳어진 어깨의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치료법보다는 환자의 상태와 병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한방적인 또 치료 방법이 있네요. 추나요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50견으로 진단을, 자가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한의원 가고 추나요법 이거 치료를 받을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막 시원해지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안 받았는데도. 그러게 말입니다.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 같은 50견 환자들은 평소 운동을 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가만히 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네, 50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쉬는 것도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증 범위 안에서 꾸준히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견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운동이 바로 시계추 운동, 진자 운동입니다. 먼저 건강한 쪽 손으로 책상이나 의자를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네. 그런 다음 아픈 팔의 힘을 완전히 빼고 네.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립니다. 네. 이후 팔에 힘을 주지 않고 몸을 살짝 움직여 팔이 시계추처럼 앞뒤로 좌우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흔들어 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지 억지로 높이 들거나 통증을 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루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시행을 한다면 굳어있는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이제 우리의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0견은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평소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를 적절히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너무 안 움직여도 문제이고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말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며 어깨를 다양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어깨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움직임이 줄어든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까 팔을 시계추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구두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돌리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요? 이제 요 책상 같은데 이제 건강한 쪽 손, 어깨 쪽 손을 이렇게 네. 집으시고 네. 이제 한쪽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십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을 이용해서 네. 팔을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네. 네. 앞뒤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네, 앞뒤로 이렇게 10회 정도씩 움직이시고요. 예. 네. 이제 또 좌우로도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시고 이제 또 원을 그리듯이 예. 이런 식으로도 네,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거 하시면 5분에서 되십니다. 10분 네. 정도만 해줘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역시 우리 일상 속에. 원장님께서 지금 직접 시범을 보여줬으니까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 50견 예방에도 또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50견의 한방 치료와 관련해서 추나요법, 운동요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침치료 그리고 약침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나요? 침치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깨 근육의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네. 약침 치료를 통해서 네. 염증이나 이제 통증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한약 치료도 아까 병행이 된다고 네. 하셨는데 한약은 어떤 게 또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전신의 이제 몸의 회복이나 어깨 관절의 가동성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네. 기혈 순환을 돕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운동요법 또 추나요법 네. 그리고 침치료와 더불어서 한방 그러니까 한약요법까지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오십견 통증 완화라든가 치료에 큰 도움이 네.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녹화 끝나고 바로 네. 한의원으로 가실 것 같아요. 한방병원으로. 네. 그래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깨는 우리가 흔히 쓰임이 많은 그런 부위인 만큼 오십견 치료 역시 일상을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어깨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수월 한방병원 구진모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